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이 다시 한번 결렬되며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1일 대한민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의 구체적인 범위와 방식을 확정했는데요. 한편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이런 결정이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러시아가 함께하는 가스관 사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한국을 협박했다고 합니다. 지난 28일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핵물질과 미사일 등 전략물자 수출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고 반도체와 항공우주 등 57개 물자에 대해선 추가로 검토해 곧 확정하겠다까지 말했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배제에도 동참하기로 했었는데요. 여기서 스위프트란 국제금융, 외환거래 등에 수반되는 국제은행 간의 자금 결제, 금융 관련 메시지 전송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국제은행 간의 금융통신망이라고 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풀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국가들이 신속하고 정확한 해외 송금을 위해 8자리에서 11자리 코드로 거래를 하는 것을 스위프트라고 합니다. ISO 9362 BIC 코드라고도 하며 일반 기업들도 해외 지사가 많으면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해 스위프트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면 해당 국가는 거래가 불편해지거나 불가능해지고 다른 외국들이 러시아와 일절 교류를 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국이 러시아의 스위프트 배제와 수출 배제에도 동참한다는 것은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급히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제재 참여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스, 철도, 전기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어온 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도 재검토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이 서방 국가의 나토 확장에 따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고 민간인은 군사 작전의 대상이 아니다 라고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생각인데요. 푸틴은 이번 전쟁을 압도적인 화력 차이로 금방 끝낼 수 있을 거라 예상했을 것 같은데요. 심지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을 시작해보니 시간을 끌어 러시아 내부 반전운동, 수도포격, 민간인 사살 등 별의별 일이 생겨버렸고 푸틴이 계획했던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후방국이라는 중국도 러시아를 버린 마당에 지금 푸틴이 뭐라고 하든 아무도 그의 말을 지지해주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 대사가 한국을 협박한다고 해서 우리가 겁먹을 필요 없지 않겠니라는 비바의 생각을 남기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비바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